지금 이 순간 몸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어깨가 바닥으로 가라앉고 손끝에 힘이 빠져나갑니다.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상상해 보세요.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각자의 악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를 하나의 음악으로 이끄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대 위의 지휘자. 그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손을 움직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행동과 감정과 결과를 조용히 지휘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밥 프록터. 1934년에 태어나 2022년 세상을 떠난 이 사람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하나의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가? 그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고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만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지배하던 보이지 않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을 평생 수백만 명에게 나누었습니다. 밥 프록터는 이것을 패러다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습관들의 집합체.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누군가와 대화하는 방식, 돈을 대하는 태도, 도전 앞에서 물러서는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이 패러다임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마치 비행기의 자동 조종 장치처럼 당신이 의식하지 않아도 삶은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만나는 것은 바로 그 자동 조종 장치의 실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의지력이 부족해서 변하지 못하는 거야. 더 독하게 마음 먹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그러나 밥 프록터는 말합니다. 의지력으로 삶을 바꾸려는 시도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고. 강물의 방향을 바꾸려면 물을 막을 게 아니라 강의 흐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입니다.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할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새로운 결심을 했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 예전 패턴으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했는데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 밥 프록터는 이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잠재의식 속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의식이 아무리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도 결국 삶은 익숙한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오늘 밤 당신은 그 반복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의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려 있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의식의 문이 가장 얇아지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이해가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몸을 내려놓고 이 이야기가 당신 안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잠재의식은 언제나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을 통해 당신은 세 가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첫째, 패러다임이란 무엇인지, 그 정확한 정체. 둘째, 그것이 어떻게 당신 안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던 그 과정. 셋째, 그것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 인식, 즉 지금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그 보이지 않는 지휘자의 얼굴을 마주할 것입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 여정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눈을 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천천히, 깊게, 그리고 고요하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은 감겨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잠재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하나의 개념을 천천히 조용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 이름은 패러다임입니다. 밥 프록터는 수십 년간 전 세계의 무대에 서서 청중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왜 이 결과를 얻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해서, 운이 나빠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프록터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고. 그 깊은 곳, 바로 그곳에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밥 프록터가 정의한 패러다임은 이렇습니다. 잠재의식 안에 고정된 수많은 습관의 집합체.
단 하나의 습관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이고 굳어진 셀 수 없이 많은 습관들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 잠재의식 깊은 곳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 덩어리가 바로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방식,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만나는 방식, 그리고 하루의 끝에 얻게 되는 결과 전체를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프록터는 패러다임을 설명할 때 오케스트라의 악보에 비유했습니다. 콘서트홀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각자의 악기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제각각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두 하나의 악보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이올린도, 첼로도, 플루트도, 타악기도 모두 그 악보가 지시하는 대로 소리를 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감정, 행동, 결과. 이 모든 것이 잠재의식 안에 새겨진 하나의 악보, 즉 패러다임을 따라 연주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러다임을 단순한 신념이나 사고방식으로 오해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의식적인 생각과 패러다임은 전혀 다릅니다. 패러다임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층위에서 작동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그 행동의 방향을 정해놓습니다. 감정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감정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그 결과의 씨앗을 심어놓습니다. 패러다임은 신념을 넘어 당신의 전체 삶을 운영하는 정신적 프로그램입니다. 패러다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특성은 그것이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빙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의식적인 생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아래 물속 깊은 곳에 잠긴 거대한 덩어리, 그것이 잠재의식이고 그 안에 패러다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평생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 속에서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손이 스마트폰을 향합니까? 누군가 비판을 하면 즉각 방어적이 됩니까? 돈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듭니까? 이 모든 자동적인 반응들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은 밤하늘의 별자리와 같습니다. 별자리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각각의 별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 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면 항해자는 수천 킬로미터의 망망대해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패러다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직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이라는 별, 감정이라는 별, 행동이라는 별을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하여 당신이 향하는 방향 전체를 결정합니다. 그 항법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목적지도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삶에서 보고 있는 결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통장 잔고, 인간관계의 패턴, 건강 상태, 매일 반복되는 감정의 흐름,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의 모양을 바꾸고 싶다면 그림자를 직접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빛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즉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결과는 항상 원인의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가장 깊은 뿌리가 바로 잠재의식 속 패러다임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패러다임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자유롭고 자신의 선택이 의식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잠재의식에 새겨진 패러다임이 그 생각과 선택을 미리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스크린만 보면서 영사기의 존재를 잊는 것처럼 당신이 보는 삶의 장면들은 스크린 위의 영상이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영사기가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존재를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습니다. 의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생각의 영역입니다. 잠재의식은 그 아래 인식의 경계 너머에 있는 광대한 영역입니다. 패러다임은 바로 이 잠재의식의 영역에 자리합니다. 의식적인 의지만으로는 패러다임에 닿을 수 없습니다. 새해 결심이 3주를 넘기지 못하는 이유, 다이어트가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
좋은 습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모두 이 경계 때문입니다. 변화는 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층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과 조화로운 것을 끌어당긴다고. 그리고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은 잠재의식 안에 고정된 생각의 총합입니다. 이것이 패러다임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잠재의식에 새겨진 패러다임이 그것과 다른 주파수를 발신하고 있다면 원하는 결과는 오지 않습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송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면에 보이는 앱들은 의식적인 생각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앱들이 실행하는 운영체제, iOS나 안드로이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운영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앱을 아무리 바꿔도 근본적인 작동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패러다임은 당신 삶의 운영체제입니다. 생각이라는 앱, 감정이라는 앱, 행동이라는 앱 모두 이 운영체제 위에서 실행됩니다.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려면 앱이 아니라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한 가지만 느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결과가 있다면 돈, 관계, 건강, 어떤 영역이든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이 결과는 내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조용히 인식하는 것. 그것이 오늘 밤의 전부입니다.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그 인식이 당신 안에 조용히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바프록토의 스승 얼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프록토는 여기에 한 층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잠재의식 깊이 믿고 느끼는 것이 된다고.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잠재의식 안의 습관의 집합체입니다. 오늘 밤 이 정의를 가슴에 품고 잠드십시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으니까요. 편안히 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조용히 멈춰섭니다. 당신 안에 자리 잡은 패러다임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뿌리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밥 프록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무언가를 가지고 옵니다. 텅 빈 서판이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 쌓인 조상들의 생각 패턴, 두려움, 믿음, 그리고 습관이 유전자라는 형태로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채 이 세상에 도착합니다. 당신이 돈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느끼거나 낯선 상황 앞에서 이유 없이 움츠러드는 것, 그것이 단순한 성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보다 훨씬 오래된 패턴일 수 있습니다. 현대 후성 유전학은 이것을 과학으로 설명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반복적으로 경험한 감정과 사고 패턴은 유전자 발현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의 자녀들이 이유 없이 결핍감을 느끼거나 가난 속에서 자란 부모의 아이가 풍요로운 환경에서도 부족하다는 감각을 떨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재의식 깊은 곳에 새겨진 유전적 패러다임의 작동입니다. 그 패턴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프록터는 강연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자주 꺼냅니다. 그는 캐나다의 작은 도시에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집안에는 늘 돈 걱정이 가득했고 어른들의 대화에는 항상 돈이 없다, 우리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어린 밥은 그 말들을 의심 없이 흡수했습니다. 아이의 뇌는 비판적 사고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돈은 부족한 것이다, 나는 풍요로울 수 없다는 패러다임이 그의 잠재의식 속에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패러다임은 그의 20대까지 삶 전체를 조용히 지배했습니다. 그는 학교를 중퇴했고 여러 직업을 전전했으며 늘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시절 그는 자신이 패러다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게 내 삶이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들이 그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패러다임은 이처럼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작동합니다. 유년기는 패러다임이 가장 강력하게 형성되는 시간입니다. 프록토는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뇌는 세타파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는 일종의 최면과 같습니다. 비판적 필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말과 행동이 그대로 잠재의식에 저장됩니다. 부모가 매일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돈 걱정, 선생님이 무심코 던진 너는 안 될 것 같아라는 한마디, 어른들이 반복하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라는 말, 이 모든 것들이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실행됩니다. 한 번 들은 말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10번, 100번 반복된 말은 믿음이 됩니다. 부모님이 돈 버는 건 힘든 거야 라고 매일 말했다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반드시 힘들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의식적으로는 나는 쉽게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려 해도 잠재의식 속 프로그램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년기 환경이 만들어낸 패러다임의 힘입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니라 반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논리만으로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패러다임은 유년기에만 형성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반복적인 정보 노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됩니다. 매일 아침 접하는 뉴스의 프레임,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말버릇,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콘텐츠의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더욱 단단하게 굳힙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를 매일 보면 결핍의 패러다임이 강화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나는 평범하다는 패러다임이 깊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보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가진 패러다임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을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당신이 자주 만나는 5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돈에 대해, 성공에 대해, 가능성에 대해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프록터는 말합니다.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자신도 모르게 흡수합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사회적 환경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관계, 미디어, 습관은 성인의 잠재의식에도 새로운 패턴을 새기거나 기존의 패턴을 더욱 깊이 각인시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형성 경로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25세에서 30세 사이에 대부분의 신경회로가 고정됩니다. 이 시점이 되면 패러다임은 거의 완성 상태에 이릅니다. 이후의 삶은 새로운 선택의 연속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의 재생에 가깝습니다. 매년 새해 결심을 세우지만 3월이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분명히 변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예전 패턴으로 돌아와 있는 것,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잠재의식 속 패러다임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록토는 말합니다. 완성된 패러다임도 반드시 바꿀 수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며 산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일에 도전할지 모두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경과학 연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행동 중 약 95%는 의식적 선택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5%만이 진정한 의식적 선택입니다. 당신이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건 불가능해라고 느낄 때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그려낸 한계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당신은 몇 번이나 의식적으로 결정했습니까? 일어나는 시간, 양치질하는 순서, 출근길에 드는 생각, 점심 메뉴를 고르는 방식, 대부분은 어제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제는 그제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패러다임의 자동 통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산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인식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프록터는 말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여정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유전적으로 전해진 것인지, 유년기 환경이 만든 것인지, 아니면 성인이 된 후 반복적으로 노출된 정보가 굳힌 것인지, 그 뿌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패러다임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나다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배운 것이다로 바뀝니다. 그 작은 인식의 전환이 모든 변화의 첫 번째 씨앗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패턴을 떠올려 보십시오. 돈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 감각은 어디서 왔을까? 누가 내게 이것을 가르쳤을까? 판단하지 마십시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은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패러다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의 반영이다. 오늘 밤 이 두 문장을 가슴에 품고 잠드십시오. 잠재의식은 당신이 눈을 감은 후에도 계속 이 말들을 새기고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내쉬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느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일 수도 있고 아침마다 느끼는 무거운 몸의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느낌 아주 소중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변화의 가장 첫 번째 문을 함께 열겠습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자각에서 시작된다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전에, 더 나은 목표를 세우기 전에 그보다 훨씬 앞서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러다임 전환의 4단계 중 첫 번째 단계, 자각 어웨어네스입니다. 프록터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나타난 결과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심어진 프로그램이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통장에 찍힌 숫자, 매달 반복되는 지출 패턴, 건강검진 결과지,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대화의 온도,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내면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거울입니다. 거울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거울은 단지 보여줄 뿐입니다. 자각이란 단순히 나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각은 훨씬 더 조용하고 깊은 행위입니다. 그것은 지금 내 삶에 나타난 이 결과가 내 잠재의식 속에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던 프로그램의 출력값이구나라고 판단 없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비난도 없이 좌절도 없이 그저 사실로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자각입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매달 그 돈이 사라집니다. 저축이 늘지 않고 원하는 삶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돈을 다룰 줄 몰라. 라고. 하지만 프록터는 말합니다. 그 결과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단지 지금까지 작동해온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신호일 뿐이라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멈추는 패턴. 식단을 바꾸려 하지만 어느 순간 예전으로 돌아오는 흐름, 그리고 관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늘 같은 방식으로 갈등이 생기고 늘 같은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결과들이 나의 현재 프로그램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자각은 그 메시지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프록터는 자각을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생각은 흐릅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힌 것은 멈춥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 하나를 골라 종이에 적으라고. 재정적인 것이든 건강에 관한 것이든 관계에 관한 것이든 단 한 가지만. 그것을 적는 순간 당신의 의식은 그 결과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종이에 결과를 적을 때 그것을 자신에 대한 판결문으로 쓰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역시 안 돼. 라는 말은 자각이 아니라 자기 비난입니다. 자기 비난은 잠재의식을 더 깊이 닫아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결과구나. 그리고 프로그램은 바꿀 수 있다. 그 시선 하나가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각 수준이 당신이 있는 곳을 결정한다고. 같은 현실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문제로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신호로 봅니다. 신호로 보는 사람은 그 신호를 분석하고 그 안에 숨겨진 프로그램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각은 그 모든 과정의 출발점입니다. 자각 없이는 어떤 변화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눈을 감고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이 고요해지는 이 순간 잠재의식은 더 선명하게 열립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의 이 시간은
자각을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판단 없이, 비난 없이 그저 오늘 하루 내 삶에 나타난 결과 하나를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나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반드시 바꿀 수 있다고. 오늘 밤 실천은 아주 단순합니다. 잠들기 전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결과 딱 하나만 적으십시오. 재정, 건강, 관계 중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적은 뒤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결과다. 나는 지금 이것을 알아차렸다. 그 한 문장이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각을 변화의 준비 단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록토는 달리 말했습니다. 자각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라고. 무언가를 진정으로 알아차린 순간 잠재의식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패턴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아주 작더라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처음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어진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오늘 밤 당신이 알아차린 그 하나가 바로 그 씨앗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몸의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어깨, 턱, 손가락 끝까지. 지금 이 순간 잠재의식은 당신의 호흡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알아차린 그 결과를 마음속에 조용히 올려놓으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현재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그 조용한 인식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새로운 가능성을 새기고 있습니다. 프록토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더 깊이 자각하는 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자각의 수준을 높이면 삶이 바뀐다. 그것은 배움과 깨어있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 밤 당신은 그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십시오. 잠재의식은 잠드는 동안에도 계속 일합니다. 오늘 밤 이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잠들기 직전에 가장 고요한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 경계에서 우리는 오늘의 여정을 조용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목소리를 따라오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봅니다. 패러다임, 잠재의식 속에 단단히 자리 잡은 습관들의 집합체.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침을 열고 당신의 선택을 이끌고 당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면서도 관객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존재.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밥 프록토는 말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는 인식, 즉 알아차림이라고. 지금 내 삶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이 지금까지 작동해온 방식을 조용히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첫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눈을 감기 전 삶에서 바꾸고 싶은 결과 하나를 마음속에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수입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왜 아직도 이러냐고 다그치지 마세요. 그저 호수의 수면을 바라보듯 조용히 그 결과를 인식하세요. 비난 없이, 저항 없이,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원한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 노트에 딱 한 줄만 써보세요. 바꾸고 싶은 결과를. 판단 없이 사실 그대로. 예를 들어 나는 매달 같은 수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혹은 나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한다고. 그 한 줄이 당신의 패러다임을 드러내는 첫 번째 빛입니다. 인식이 생기는 순간 잠재의식은 이미 새로운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강연에서는 패러다임 전환의 두 번째 단계로 함께 걸어갑니다. 인식을 넘어 실제로 잠재의식 속 낡은 프로그램을 새 것으로 덮어쓰는 방법. 그 여정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두세요. 알림을 켜두면 당신이 준비된 바로 그 순간에 다음 강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조금씩 당신의 내면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눈이 감기고 몸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흐릿해지는 바로 그 경계에서
잠재의식은 가장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비난 없이 바라본 그 한 가지 결과는 잠드는 동안 조용히 새로운 씨앗으로 심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오늘 밤 아주 천천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이 고요함 속으로 부드럽게 가라앉으세요. 편안히 잠드세요.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는 것,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유일한 시작점이다. 오늘 밤 당신은 그 시작점에 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